어릴 때 배가 살살 아플 때 증상이 사소하고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면 꾀병이라고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배가 살살 아프고 또 더부룩하고 설사나 변비 같은 증상 때문에 자주 불편을 호소한다면 꾀병이 아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남에겐 꾀병처럼 보이지만 본인은 고통받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두영 의학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배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해서 이 꾀병 부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꾀병이 아니라 과민성 대장증후군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어떤 질병인가요? 네, 방금 꾀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참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배가 더부룩하고 아파서 막 화장실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해보고 별 이상이 없다 하고 이야기하면 답답하잖아요. 꾀병처럼 보이는 게 그게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우리가 음식이 소화될 때 대장이 빠르게 운동을 하면은 이 소화 시간이 짧아져서 음식에 들어있는 수분이 덜 빠집니다. 그러면 변에 물기가 많아져서 설사가 나오게 되고요. 대장이 천천히 운동을 하게 되면은 수분이 많이 빠져서 변이 딱딱해지니까 변비가 되는데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음식이 들어왔을 때 대장이 갑자기 빠르거나 느리게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배탈이 나게 되고 바로 화장실을 찾게 되는 이런 증상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증상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배가 갑자기 아픈 이유는 대장의 운동 속도가 갑자기 달라지기 때문이라는데요. 왜 갑자기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걸까요? 이 병명 자체가 과민성이잖아요. 이 말은 어떤 조건에서 갑자기 좀 크게 반응을 한다는 뜻인데 이 특정한 음식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장에 들어있는 대장균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돕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소화나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탄수화물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콩이나 보리 또는 우유나 치즈 또는 양파나 브로콜리 같은 음식인데요. 이런 음식은 단당이나 올리고당, 유당 이런 성분이 많아서 그런데 소화 효소로는 잘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장에서 발효가 됩니다. 이 발효가 되면 가스가 나오게 되고요. 가스가 쌓이게 되면은 배가 더부룩해지는 현상이 생기고 결국 화장실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콩이나 보리, 또 우유, 양파 같이 흔하게 먹는 음식에 함유된 탄수화물이 문제라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는 환자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소화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3명 중에 1명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는데요. 이 환자를 보면은 연간 한 160만 명 정도 됩니다. 2014년에 146만 명에서 2018년에 164만 명, 그러니까 4년 동안에 18만 명이 늘어난 건데요. 이 증가 속도가 4년 동안 한 12% 정도 됩니다. 월별로 보면은 10월 11일부터 늘어나서 12월, 1월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나이로 보면은 50대, 60대가 많습니다. 또 남녀로 보면 재밌는 게 40대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50대부터 검은막대 여성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많이 노출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어떤 경우에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노출 위험이 높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소화기관의 문제인데 결국 이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면은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요. 덴마크의 한 연구소가 조사를 했더니 4살 때까지 한 번이라도 항생제를 먹은 어린이와 먹지 않은 어린이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항생제를 먹은 어린이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1.8배 높게 나왔는데요. 항생제가 이 장에 들어있는 대장균을 많이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또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환자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과민성 대장증후군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위험이 알레르기 습진 환자는 3.8배,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2.7배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건데요.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결국 식습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 500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 식습관을 개선하고 나서 그 효과를 관찰했더니 환자의 75%가 증상이 제법 완화됐다고 느꼈고요. 그중에서도 65%는 증상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식습관만 바꿔도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미국 소화기 내과 협회에 따르면 식단에서 특정한 음식을 좀 조절만 해도 3주 정도 조절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콩이나 보리 또는 사과나 배, 마늘이나 양파 또는 유제품 이런 음식들을 잘 가려서 드시면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있는 분들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식사를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조금씩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만 잘 들여도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을 많이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과민성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라면 새해 목표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